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다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짚어보시죠. 4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폭락장을 딛고 우리 양시장이 모두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3%,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과대 낙폭에 따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됐고요. 장 초반부터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 중간에는 과열에 대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게 코스닥과는 다르게 이 거래소 쪽에서는 쌍끌이 매도세가 사흘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빠르게 장중에 축소를 해 나갔었는데요. 이에 대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이 연기금이 되겠습니다. 어제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코스피를 2천억 원대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LG화학을 크게 담았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가 출렁이면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일본의 재무성, 금융청, 일본은행까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3자 회의에 나섰습니다. 기준금리를 최근에 인상한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정말 큰 폭격을 맞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 3자 회의를 통해서 엔화의 급변동, 거기에 니케이 지수가 어제 장중 최대 낙폭을 기록한 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니케이 지수 10% 넘는 장중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업계 최저 두께의 LPDDR-X 양산에 나섰습니다. 현존하는 LPDDR D램에 비교했을 때 0.65mm로 가장 얇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발열로 인해서 성능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앞으로도 온디바이스 AI에 따라서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 상승폭을 크게 축소해 나가면서 1.5%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시장이 하루 걸러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이런 고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수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가, 오늘은 매수 사이드가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이 팔아야 할 시점일지 혹은 추매 시점일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마디로 정신없는 시장이죠. 그렇죠. 뭐 사이드카가 매도 걸리고 또 매수가 걸리고 또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 일본은 또 사상 최대 폭락 이후에 사상 최대 폭등을 또 보여주는 맞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신없는 그런 지난 주말 이후부터 어제 오늘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급등락에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갖고 있는 분들이야 더 올라오면 좋겠죠. 네. 근데 만약에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좀 빠지면 매수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침부터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면서 쭉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르긴 했지만 결국은 오늘 만약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오늘도 또 물린 거예요. 상승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한 방에 뭘 공략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고 지금은 반전의 어떤 계기가 아니라 일차적인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니까 무리한 추격 매수를 자제하시고 내가 절대적으로 현금 비중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일 정도의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온다면 일정하게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잠시 후에 또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락에 따라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와 오늘 그 전략 함께 세워보시고요.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16조 원이었는데요. 일본계 자금 상장 주식 보유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합니다. 현재 엔화 변동성이 정말 큰 만큼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겠고요. 또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큰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그 16조 원 굉장히 큰 숫자로 들리긴 하는데요. 이게 다 청산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다 청산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언론에서는 모처럼 좋은 내용이 이제 실체 아닌 실체가 이제 나온 거죠. 그동안 엔캐리 자금이 뭐 조 단위는 고사하고 뭐 경 단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계 자금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6조 원이다라고 뭐 서동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에서 이렇게 내용이 이제 워낙 민감하니까 네. 뭐 항상 뭐 발표는 하긴 합니다. 뭐 북미계, 유럽계, 미국계, 뭐 동남아계, 중동계 이렇게 하는데 일본계 자금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요즘 최근에 많이 듣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돈이라는 거는 수익 좋은 대로 옮겨 다니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로 금리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였던 일본의 돈을 차입해서 조금이라도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엔캐리 자금의 어떤 트레이드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과거에 보면은 이제 우리 흔한 말로 뭐 와다나베 부인 또 뭐 미국은 뭐 스미스 부인 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소피아 부인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죠? 네, 강남 부인 아. 네, 이렇게 이제 또 뭐 애칭 내지는 통칭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전문가적인 영역의 어떤 자금의 이동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촉발된 이유가 물론 당연히 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난 7월 중순에 11일 날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아주 폭발을 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인데 결국 저 내용들을 보면은 6월 말 기준으로 보유 금액이 16조 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5.1억 정도였는데
15조 1,000억 정도에서 한 8% 정도 증가한 거고요. 2022년 말에는 12조 3,0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6월 달에도 한 1,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일본계 자금들이 16조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지분 투자를 했다든가 합작회사를 하면서 네. 지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무조건 뭐 단기 트레이딩을 위해서만 들어온 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체 규모가 저 정도 되는구나라고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촉발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7월 31일 날 정책 금리를 0.25%로 올려놓는, 거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시중에 풀었던 자금들을 회수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결정적으로 작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15년 7개월 만에 최대 금리를 기록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월 6조 한 54조 원 정도를 자금을 회수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었는데, 이것을 2025년까지 2020년 1분기까지 3조 엔 정도로 축소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도 시중의 자금들을 그만큼 덜 방출하겠다라는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난 7월 10일 날을 기점으로 162엔까지 갔던 엔화가 어제 그리고 오늘 141엔 2엔까지도 급락하면서 단기간에 13%가 절상이 됐다는 얘기는, 네. 만약에 저 규모를 160엔대에서 가지고 왔던 애들 입장에서는 앉아서 13%를 손실을 본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보통 이렇게 갖고 오면 화냈지도 하는데, 네. 일부 공격적인 애들은 화냈지도 안 했다, 고스란히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러한 부분들이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결국 저 엔캐리 자금의 상당 부분은 빅테크, M7 쪽으로 갔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글로벌 자산 시장의 패닉세를 유발한 원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가 글로벌 시장을 정말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폭락 뒤에 니케이 지수가 오늘 장중 1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반발 매수세다, 혹은 수출주 쪽으로 조금 엔화 약세에 따라 매수세가 자극이 됐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향후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얘기에서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도 지금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미국의 뭐 파월 의장하고 통화를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우성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일본 내부에서도 그 조금 기다렸다가 경고만 주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주요 지표를 살펴보고, 네.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했느냐.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어떤 입김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뭐 우리도 뭐 하는 독립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정치적인 입김이 좀 강하고, 과거에 우리가 아베 총리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네. 그 과정 속에서 슈퍼엔즈를 총리 자체가 그냥 아주 총대 메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떠한 그 관치금융의 그러한 폐해가 이번 구간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오늘 이렇게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이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수출업체들도 갑자기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난리가 난다. 네. 수출 전선에 이상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더 무엇보다도 회의를 소집한다라는 이런 내용들, 아직 결과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9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위에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물 건너갔다. 그렇다면 이번에 단기간에 엔화의 어떤 강세 현상은 141엔대까지 장중에 이루어졌던 이런 흐름들이 네.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 일본의 금융 정책에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말에 금리 인상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를 했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은 좀 물 건너 가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16조 원이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보유주 시장고 859조에서 1.9%, 2%도 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이 나 지금부터 전량 다 매도할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어떤 큰 흐름에서 상반기에만 외국인들이 23조 원의 매수를 보여주었고 지난 7월 달에도 순매수 기조를 보여줬던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뭐 본격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뭐 제2의 IMF라든가 아니면 또 뭐 문제가 생겨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셀코리아를 하면서 저 네. 자금까지 나온다 그러면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한 흐름들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자금들이든 간에 단기성 자금들이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자금들이 다 구분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16조라는 실체를 알았다는 게 중요하지 저 16조가 전부 다 쏟아질 그러한 그 규모구나라고 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어저께 이제 외신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바로 7월 초에 해치펀드 등 엔화 약세에 배팅했던 계약 규모가 18만 개, 순자산 기준 한 14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놀래서 막 이제 청산들이 이루어졌겠죠. 네. 제 생각에는 어저께 이렇게 미국 시장도 급락하고 했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더 청산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60억 달러 규모로 급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단기성 어떠한 그 트레이딩 자금들이 큰 흐름에서 50% 이상 이렇게 청산이 되면서 좀 진정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결국 추가 인상 계획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고 잠시 후에 이제 뭐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 방송 중에 나온다라면은 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뭐 BOJ를 중심으로 해서 재무성 금융청이 3시에 이제 회의를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물론 뭐 긴급 회의일 수도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3자 간에 뭐 티타임이라든가 이런 거 하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떠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9월에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이 돼서 일본 금융시장이 이렇게 흔들어대고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상당한 또 원석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은 뭐 물 건너 갔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변동성도 좀 제한적인 흐름들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뭐 결자 해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엔화의 동향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현재 모습들에서 순간적으로 141엔대는 지지가 되면서 오늘도 장중에 160엔대까지 146엔대까지도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고 대응해야 될 그런 포인트는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도 하루 종일 외국인들의 선물의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급등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어제도 2조 원 이상 1조 원 넘는 순매도를 보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장 막판에 청산을 하면서 순매수로 반전이 됐죠. 9천억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여러분들 선물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추이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그러한 그 청산했던 그런 흐름들과 순매수했던 9천억의 흐름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오전에 말이죠. 바로 10시까지 1조 1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또 청산하면서 또 잠시 뭐 한 4천억, 5천억 정도 매수를 유지하는 듯 했다가 바로 1시 반부터 급격하게 또 이렇게 청산을 하면서 결국은 오늘은 2천억 정도의 순매도로 반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의 시장의 수급에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엔화의 동향을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와 비슷한 흐름들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1조 원의 매수가 들어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청산하거나 아니면은 수도하겠구나. 네. 또는 1조 원 이상의 또 매도가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공격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청산하거나 순매수로 반전될 여지가 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그런 역발상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아직은 제한된 변동성의 여진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추세의 반전보다는 당분간은 2,600을 상단으로 2,400을 하단으로 두는 이런 어떤 변동성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760에서부터 690에 상하단 폭이 상당히 넓죠. 네. 이러한 밴드를 형성하면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된다면은 2,600을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또는 근접할 수 있는 흐름이니까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거고 네. 또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더라도 한 템포 늦추면서 저점권에 뭐 2,500을 중심으로 해서 뭐 2,400선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76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 가면은 일부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700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저가 매수하는 이런 어떠한 전략이 당분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금리 인상은 보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오늘 3자 회의 결과까지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엔화 동향과 외국인 선물 매매 중요하다라고까지 짚어주셨고요. 오늘장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내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과의 성공적인 만남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볼 텐데요. 당장은 좀 급격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 방송에서 엔화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 상하단 밴드 좀 잘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기도 힘들고 저는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장에 지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초보분이라든가 또는 뭐 시간이 단말기를 일일이 보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당분간은 최소한도 이번 주까지는 그냥 시세 보지 마시고 관망하자. 관망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조금 내가 발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시장에 임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변동성을 충분히 즐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원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변동성을 이용한 그런 어떤 지지와 저항의 그런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코스피 일봉의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 HTS에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흐름들을 보시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횡보를 해 주었던 이런 자리들이 두 번에 걸친 개파락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바로 이 갭이 연출됐던 저점의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2670선 정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저께 장대 음봉으로 시작된 시초가 자리가 2611포인트입니다. 시초가가 고가였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계속 흘러내렸죠. 그 막판에 투매까지 나오면서 238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다가 한 40포인트 정도 돌려놓고 244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분간 밴드의 하단이라고 하는 자리가 2440이고 또 상단인 자리가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음봉들이 나오면요.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라든가 또는 종가라든가 이런 자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국은 오늘도 3.3% 오르긴 했지만 어떤 모습입니까? 위아래 저항의 꼬리도 있고 밑에 지지의 꼬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곧바로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뭐 2,750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결국은 이 밴드 내에서 움직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조금 난 게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뭐 오른 것도 없으니까 빠지고 나서의 어떤 기술적 반등들도 나타납니다. 얘 역시 이러한 밴드에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코스피와는 달리 그래도 갭 상승 이후에 양봉들이 연출되는 상승의 흐름들이 연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하락폭의 50% 정도는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일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면 결과적으로는 바로
어저께 상단이었던 765포인트, 시초가이면서 상단이었던 765포인트 내지는 이 개파락이 연출됐던 780선을 빨리 돌파를 해주거나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에서의 흐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거 쉽게 이렇게 다 돌파하고 갭 메꾸고 으쌰으쌰 하면서 뭐 장대 양봉 나오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공략해 볼 만한 섹터들이 또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대표적인 게 IT 반도체 쪽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네. 제약바이오 쪽들. 이러한 종목들이 특히 어저께 같은 날 SK 하이닉스 제가 여러분들께도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번 지지 라인이 이탈되면서 14만 원을 중심으로 15만 원이 지지가 되면서 네. 반등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저점의 자리가 되는 거고 또 낙폭과대 단기적으로 낙폭과대했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도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오늘 2차 전지 같은 종목들도 에코프로가 중심이 되면서 뭐 8만 원도 위협받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빠르게 또 급반등을 네. 주잖아요.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그렇게 실적이 좋다던 종목들이 일순간에 급락들을 하면서 뭐 60일, 120일 이평선까지도 밀리는 그러한 자리에서의 대반등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쪽들도 충분히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중소형 테마주들도 단기 순환매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뭐 동해가스라든가 또 뭐 전쟁과 관련해서 뭐 계속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절대적으로 네. 좀 적게 적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성향에 따라 현대 시장 다른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어제 큰 폭으로 밀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워낙 큰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소장님께 추가적인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 개장 전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개장 전 여러 가지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한 주간의 전략이나 테마주, 특징주들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직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시청자 또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폭염 속에서 폭등과 폭락을 겪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휴가를 안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작용과 반작용. 제가 굳이 오늘 이렇게 반등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마감이 된 오늘 새벽에 마감이 된 미 증시의 움직임들도 급락 이후에 급반등 플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점 대비 50% 이상을 되돌리는 모습들도 연출이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이 예정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요, 뭔가 욕구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기는 그 시점에서 일순간에 요동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주이면서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는 그러한 상품이다라고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세한 말씀은 내일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장중 실전 매매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하루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또 변동성이 연출되겠죠. 어떻게 또 다음 주는 준비해야 될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주간 증시 전망대 이데일리 TV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 접속해서 보실 수가 있다.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모습들을 저를 또 볼 수 있는 시간대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4시부터 5시까지는 본방송이고요. 매주 수요일부터 8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장중 실전 매매 방송, 그리고 일요일에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투자 코칭 스페셜 바로 토요일 날 9시에 여러분들 몰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면이 지금 순간적으로 네, 이제 됐군요. 하락과 상승의 그러한 모멘텀을 잘 찾아야 되는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의 모멘텀이 워낙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도 그리고 종목들도 바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둘씩 반전의 모멘텀이 나와주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관망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포기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매매는 안 할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변화되는 흐름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에서 빨간 시그널들이 나와주는 흐름에서는 분할 매도를 한다든가, 그리고 계속 빨간 시그널이 유지가 되는 흐름들이라면은 매도를 잠시 보류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할 준비를 하시는 그러한 전략들,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파란 다이아도 작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빨간 시그널이 전환이 되고 계속 빨간 시그널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공략해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업종은요, 그리고 종목은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이 급등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 기조를 유지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오늘 조선업종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건들지 말어 이러면서 아주 급등하는 패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께 삼성중공업을 2월 29일 날, 27일 날 말씀드리고 2월 말에 28일 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서 그 급등락 속에서도 꾸준하게 이 가지고 오면서 1차,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고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3차 목표가 13,500원입니다. 이 종목이 그 당시 때 제가 방송했을 때 7,000원대에 있을 때 가격이죠. 7,610원에 편입이 되는 거고 7월 26일 날 12,28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 13,500원 77%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고점 기준은 61%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15% 정도 못 미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러한 추세가 살아서 가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K조선 난리 났다, 온갖 기사들 조선가 계속 상승 고고싱이다 얘기들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외생적인 변수로 인해서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항상 저는 나무보다는 숲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숲이라는 것은 시황을 얘기합니다. 전체 시장 상황이 어떤지, 수급은 어떻고 재료는 뭐가 있고 모멘텀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 거기에서 부합되는 나무를 잘 골라야 되겠죠. 그러나 숲이 불타면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이 흔들리는데 내 종목만 잘 간다? 뭐 동전주 같은 거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점상한가 보내고 종가 관리하고 하면은 별 문제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리고 업황, 실적 이렇게 뒷받침되어주는 종목들도 전체 시장이 망가지면 일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복원력을 갖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원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이 밴드를 잘 견뎌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들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주면서 곧바로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연출되고 수급도 완벽하게 잘 갖춰주는 이러한 상승 기조가 연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이제 연출되는 캔들의 모습을 같이 보십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번 구간에서 1차 저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한번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밀려 내려오는데 이 자리들이 돌파가 된 자리들이 지지가 돼주니까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다시 또 돌파 시도하다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고 지지가 된 거죠. 이 저항의 자리들이 지지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자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합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쪽 자리에서도 그렇고 계속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리뷰를 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리까지 올라가고 나서 12,000원 넘어가는 자리 기다렸다가 매수하십시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벌어지면서 여러분들 10,000원도 순식간에 깬 자리들이 어저께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바로 이렇게 꼬리가 달아주는 모습들. 왜요? 여기에 대한 지지력들이 있다는 얘기죠. 저항이 아니라 지지력이 있다는 얘기고 이 자리에서 지지가 돼주면서 꼬리 달아주고 마감이 돼주니까 오늘 갭상승. 삼성중공업만 갭상승이 나온 게 아니고요. 물론 웬만한 종목들이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추가적인 시세 흐름들을 연출해주는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수는 3%밖에 반등을 못 줬는데 이 종목들이 10% 이상 가까이 다 급등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만큼 추세가 살아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제가 2월 말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들이 어떤 자리들입니까? 결국은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돼주면서 시그널이 나와주는 것들이고 여기서 으쌰 한번 나와주고 다시 또 횡보했다가 다시 또 여기서 4번에 적극적인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고 이번 6월달 구간에서도 여기서 여러분들께 2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없으신 분들은 4번에 적극적인 전략으로다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날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야 어저께 그냥 무조건 샀어야지라고 하지만 못 사셨더라도 최소한도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했거나 아니면 오늘 이 시초가 대비 밑골이 달리는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항상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의 모습을 보자고 그랬죠. 여러분들. 거래량의 모습들.
이러한 자리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수반이 돼주고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조정 거래 급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돌파 시도하면서 급등 거래 급감. 가장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6월 달, 7월 달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이 흐름들을 보시면 대량 거래 급등, 대량 거래 급등. 이 급락하는 과정에서의 거래량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급증했습니까? 여기 이 거래들을 다 잡아먹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만 시장이 이 종목이 도망가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버텨야 될 종목인지 또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인지 그걸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지난번 구간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께 일부 이익 실현하십시오. 왜?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이격도 벌어졌고 여기 구간에서는 과도하게 80% 정도까지 이격이 벌어졌죠. 기준선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따가 또 여러분들 말씀드릴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국방과 글로벌 방산업체로서 대표적인 종목. 요즘 뭐 방산주들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종목도 이런 밴드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나서 새로운 고점들을 계속해서 나갔던 흐름입니다. 지금 당연히 시장이 같이 흔들리니까 파란 다이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빨간 시그널도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빨간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러한 단기 박스 플레이가 가능한 자리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거래 보십시오. 거래가 뭐 이렇게 막 급증한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자주국방과 글로벌 생산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는 종목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장중 실전 매매 방송 이데일리 TV에 입장을 하시면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도 주간 증시 전망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2분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3위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표시멘트입니다. 정부가 다목적댐 14곳 건설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라는 계획을 내놨지만 야당과 지자체가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양구랑 또 단양 쪽에서 계획을 백지화하라라면서 적극적인 반발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표시멘트 5%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시간을 거래해서 이 기후 대응땡 테마가 일제히 좋습니다. 현재 삼표시멘트는 2%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위 종목 바로 열어보시죠. 네, 아이빔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데뷔전을 치렀던 종목이죠. 공모가 10,000원 대비 상승 34% 정도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하락권을 헤매다가 결국 장 막판에 크게 튀어 오르고 결국 상승분을 일부 축소한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생태 현미경 관련 업체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현재 시간에서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흥하해운입니다. 시장이 최근 급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선방했던 게 뭐 방산이나 이런 해운 관련된 중동 테마였죠. 이라크 미군 기지 피격을 받았다. 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휘관을 사살했다라는 소식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데 어제장 흥하해운은 3% 내리면서 마감을 했다가 오늘장 10%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상운임 급등세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흥하해운은 현재 시간에서 4% 정도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3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의 공약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자주국방 글로벌 방산이 힌트였는데 K방산 요즘 위상이 높아 다 잘 나가다 보니까 뭔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수출업체 메이저급 몇 개 안 돼요. 제가 현대로템부터 해서 여러분들 한국항공우주 했는데 맞습니다. LIG 넥스원이 이제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네. LIG 넥스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76년도부터 자주국방 시대. 그땐 우리 앵커님 안 계셨죠? 네. 이러면서 상당한 업력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우리가 방산업체 하면은 국방부에서 수주하고 이런 거 말고는 명함도 못 내밀었죠. 그런 어떤 시절이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발판이 돼서 아주 최고의 K방산의 또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분기는 컨센서스 한 11% 정도 하회하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었지만은 역설적이게도 영업이익률이 8.1%까지 아주 급증을 해주면서 네.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의미 있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향 비궁이라든가 루마니아 항공망 관련한 수주권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반기의 수출 산업 양산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수주 잔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2028년, 2030년까지도 안정적인 매출단과 실적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흔들릴 때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한번 또 관심 있게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위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 그림을 여러분들 잠깐 한번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의 추세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단의 자리들에서의 하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봉상에서는 파란 다이아가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봉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우상향의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주가의 추가적인 어떠한 상승의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 보신다면요. 이제는 오히려 여기 17만 원짜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밴드를 형성했던 이 자리에 캔들상에서는 이미 닿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17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일정한 밴드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과거 같으면 이 직전의 고점 때 25만 원도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은 요 22만 원을 상단으로 두시면서 요 17만 원을 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탈가 제시하고 1차 목표가 22만 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밴드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모멘텀으로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LIG 넥스원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 라인은 17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내일장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